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미국의 선택의 시간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정말 빠르면 선거 당일 밤부터 어느 정도 윤곽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증시적인 측면에서의 대선 대응의 전략들을 월가에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 대선 직후 일주일 동안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다만 연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선거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선자가 언제 확인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표가 끝나는 대로 출구조사가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개표 절차 규칙이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유동적이고요. 비교적 투표가 일찍 마감되는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의 결과로 전체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주요 경합주 중 2개에서 3개 정도의 주가 한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면 대선 결과는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오후면 승패가 판가름 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 초접전 양산이 이어지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데 열흘 이상도 걸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개표 완료까지 최장 1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지난 11차례 대통령 선거 세션 중 9차례는 상승세를 보여왔었죠. S&P 500은 선거 당일에 평균 0.9% 상승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장에서도 1% 넘는 지수 상승이 나왔고요. 가장 최근인 지난 2020년도 때 있었던 대선 때도 S&P 500은 2.8%의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전략가들은 선거 이후의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회복력이 있는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선의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주가가 약세장을 구분하는 기준인 2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18%에 불과하다는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일단 대선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투자자들은 7일에 있을 미국의 연준 회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질 차례가 됐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98%의 가능성으로 베이비 컷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FOMC 회의 또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간밤에 나온 것들이 있어서 짧게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서비스업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ISM 그리고 S&P의 서비스업 지표가 확인이 됐는데 2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비스업은 여전히 강력한 모멘텀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예상치 대비해서도 모두 상회하는 긍정적인 수준을 보이면서 미국의 서비스업은 아직도 견조하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경기의 확장을 그리고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ISM의 서비스업은 56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0월 지표까지 4개월 연속으로 서비스업 업황은 확장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10월의 서비스업 지표는 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또 기업 활동 지수도 57.2로 전달보다도 2.7포인트 내려가면서 4달째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데이터와 관련해서 ISM 측은 10월에는 14개의 산업이 성장세를 보였는데 지난 9월에 성장했던 12개 산업보다 2개가 더 증가했다라고 시장을 분석을 했고요. 같은 날 같이 발표됐던 미국의 10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도 55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록 예비치보다는 낮았지만 서비스 업체 활동이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S&P 글로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 서비스업 부분은 10월에 또 다른 강력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제조업 부분의 약세를 상쇄하고 4분기 초에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다만 10월에는 서비스에 대한 평균 가격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경제 지표 일단 오늘 확인한 지표에서는 경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만큼 오늘 지수 상승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죠. 슈마컴이 상장 폐지와 관련된 위기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 안으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월가에서 이러한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였죠. 이 슈마컴이
가장 최근에 했던 감사원의 내용을 통해서 사임한 상태를 확인을 했고요. 몇 달 만에 10K 공시 보고서를 제출하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슈퍼마이크로의 회계감사인 ENY가 슈퍼마이크로 경영진의 성실성과 윤리에 대한 의지를 믿을 수 없다면서 사임 표시를 했고, 이에 앞서 전직 직원이 올해 초에 회사의 매출 불리기 등 회계 문제에 대해 제보하면서 슈퍼마이크로는 미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고 공매자인 힌데버그 리서치가 회계 조작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타격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또 슈마컴은 고성능 데이터 센터 서버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주가는 사실 올해 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었는데요. 3월 이후에 주가는 70% 넘게 폭락을 한 상황이고요. 이 나스닥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11월 중순까지 규정 준수를 위한 복구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승인될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로 추가 제출 시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ENY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현재 슈마컴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슈마컴이 상장 폐지되는 건 사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과거 2019년도에도 상장 폐지가 됐다가 20년도 때 다시 한번 재상장 승인을 받았었는데, 일단 해당 소식에 오늘 주가는 장중에 약세를 보였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6%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가장 크게 웃었던 대표 빅테크주가 있죠. 바로 테슬라인데요. 이 트럼프나 해리스 누가 당선되던 간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월가의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4%대까지 추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슈퍼팩 아메리카팩을 직접 설립해서 운영을 해왔었죠. 공화당 상하원 의원 후보 지원을 포함해서 최소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트럼프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이번 대선의 승리에서 재집권을 하게 되면 연방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며 머스크와 트럼프의 사이가 계속해서 깊어지는 모습을 과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에는 상관없이 결론적으로는 머스크에게 모두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웨드부시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전기차 구매 세금 공제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업계는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규모의 장점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수 의견을 테슬라에 여전히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도 $300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 시 미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 강화 가능성도 테슬라의 중국 경제업체 대비 우위를 더욱 높여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정책이나 이 전기차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누가 돼도 머스크는 웃는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조들이 오늘 장중 테슬라 주가에는 그대로 반영이 됐던 것 같네요.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트럼프의 수혜주로 불리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도 간밤에 약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비트코인이나 코인의 직접적인 수혜로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코인 거래소나 이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먼저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재선에 당선되게 된다면 이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와 같이 암호화폐 기업들과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바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자체보다는 관련 주식에게 먼저 시장은 반응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